네, 이번에는 이 한 주간 시장이 움직였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 주 연초 시장까지 전망해보는 코너입니다. 네, 아직 일단 지수를 한번 더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죠. 오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소강 상태를 나타내고 있군요. 코스피는 현재 96억 원 정도 매도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시장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투신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소폭이지만 매도를 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주간 리뷰 Y 들어가겠습니다. 와운의 최세일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도 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슈부터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까요? 예, 이번 한 주는 지난 주서부터 이제 계속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만은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와 엔화 약세가 지금 시장에 큰 두 개의 팩트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대부분 이제 재정절벽과 엔화 문제가 시장을 지배했고 전일 같은 경우에서부터 물론 그 두 가지 팩트에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오늘까지도 지금 재정절벽이 마감 시간을 지금 이제 앞두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투자 심리들도 상당히 이렇게 냉랭한 것 같아요. 그래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 본격적인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좀 관망세가 뚜렷한 가운데 재정절벽 이후에 이제 그 어떠한 요소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서서히 포커스가 맞춰지는데요. 보면 미국이 4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도래함에 따라서 물론 이제 샌디라든가 재정절벽 여파로 큰 폭의 호전은 이제 뭐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그나마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러한 현상들로 봐서는 재정절벽 문제만 좀 마무리된다 그러면 시장이 이제 그 경기 지표에 의해서 많이 이제 좌지우지 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였고 이번 주까지는 재정절벽 엔화 이 부분들이 큰 요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수급 주체별 동향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 초반에는 매수를 많이 이어갔습니다. 주 후반 들어서는 좀 소강 보여지고 있는데요.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과 어떤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봤었는지 그것도 함께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12월 이번 연도를 마무리하는 이제 12월 4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을 매수 주체로서의 외국인들의 역할에서 이번 주는 좀 매수 규모가 완전히 많이 줄어든 듯합니다. 눈에 띄게 매수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오히려 개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나가고 있는 가운데 기관들이 예전과 같은 이제 매수 규모를 보였지만 외국인들이 워낙 매수 규모가 줄어들어서 기관들이 좀 크게 매수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별반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매수 전환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4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4주 차에 들어오면서는 매수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 이제 11월 매수에서 12월 달은 지금 매도 전환한 경우입니다. 이제 4주 때 이제 매수가 지속되지만 3, 4주 매수를 연속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2월 달은 매도 전환한 그런 한 달로 보여지고 개인들은 이제 11월, 12월 연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상승장에서 계속적으로 매도 대응하는 게 개인들의 특징이라고 보여지고 11월 달에 이어서 7주 연속해서 개인들은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도 보면 이번 12월 4주에는 개인들이 사고 있는 업종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화학, 금융업, 서비스업을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 철강, 전기전자, 금융업종들을 매수를 했었는데 특징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매매 규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요. 특히는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지금 전기전자, 서비스, 화학, 금융업 쪽에서 사고는 있지만 그렇게 많은 규모가 아니에요. 예전보다 하여튼 대폭 줄어든 상태고 그 다른 부분보다도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지수 관련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한 게 이번 주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공통 업종으로 보면 이번 주에는 화학하고 전기전자, 금융업종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사들어간 한 주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전망과 마무리 전략도 함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우리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일봉상의 파동은 3파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4파가 완성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뭐 그림에서 우리가 월봉이나 주봉을 보듯이 우리 중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상승이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락이라기보다는 상승 중에 약간 쉬어가는 형태들.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월봉하고 주봉상에서는 시장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일봉상으로 보는 이제 단기 흐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상승 모멘텀들도 많이 둔화가 됐어요. 지금 둔화돼서 대부분의 웬만한 지표들은 지금 약세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과거의 습관, 과거의 모양대로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조정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도 더 많은 것 같고요. 일단은 상승 모멘텀이 둔화되는 가운데 약세 다이버전스 현상 같은 경우에도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전략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강세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판단하고 진입하거나 이제 그 매도해서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조금 유리할 듯합니다. 지금은 지난번 상승은 일단 마무리된 것 같고 지금 횡보인데 하락이냐 횡보냐 하는 건데 조정 구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횡보 조정이냐 하락 조정이냐 하는 부분들만 남은 것 같고 현재 모습은 횡보 조정의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 부분으로 볼 때 아직까지 우리 시장은 지난 3월 고점인 2050포인트, 9월 고점인 2012포인트에 대한 저항값들은 목표치는 일단 단기 목표치는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지지 구간도 이제 지난번 우리가 하락 갭 구간을 지금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1960선하고 1980선이 1차 지지선으로 활용될 듯하고 이제 만약에 1960선도 이제 메워지고 내려온다 그러면 1930, 40대가 아마 엘리어트 파동의 4파의 마무리 구간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좀 변동성이 많이 이제 줄어든 경우라 상승 가는 구간은 지난주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지만 상승 쪽에서는 한 10포인트 정도가 내려온 상태라 2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하락 구간으로 본다면 엘리어트 파동의 한 4파의 마무리 국면이라고 보여지는 1940포인트하고 50포인트 정도까지는 우리 시장이 변동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간 리뷰 Y, 한 주간 이슈를 또 정리해봤고요. 요약도 해봤고 다음 주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와운의 최세일 전문가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